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오늘은 호흡과 발효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다룬 거 아닌가? 맞습니다. 오늘은 좀 더 쉽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앞선 호흡과 발효 얘기가 너무 학구적이고 교과서 같다고 여러 가지 좀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흡과 발효를 한번 쉽게 다시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명절 같은 거 끝나고 나면 이런 말 하죠. 명절에 내가 너무 칼로리를 많이 먹어서 이제 칼로리 태워야 된다고. 칼로리를 태운다고 그래요. 중요한 거 태운다입니다. 칼로리는 열량을 재는 단위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음식에 있는 에너지가 칼로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칼로리가 많은 음식은 에너지가 많은 음식입니다. 칼로리를 태운다고 그랬어요. 태운다는 게 뭐죠? 불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서 불이 난다는 말인가요? 네, 불이 납니다. 날이 쌀쌀해지고 있는데요. 겨울철이 되면 우리 입에서 입김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입김만 나오는 게 아니고 자동차 배기구를 보면 거기서도 수증기가 나옵니다. 아니, 자동차 엔진에 휘발유가 들어갔잖아요. 물이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물은 부동해구 들어갔지. 그런데 왜 엔진에서 휘발유가 타는데 배기구에서는 수증기가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휘발유도 그렇고요.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 지방, 이 모든 것들에는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어떤 형태로? 바로 수소 형태로. 수소 원자가 많은 거는 에너지가 많은 물질입니다. 수소 에너지 잘 아시죠? 그러면 태운다는 건 어떤 얘기냐? 이 물질에 있던 수소 원자가 전부 다 어디로 간다? 산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소가 산소를 만나니까 H가 O를 만나서 H2O가 됩니다. 그래서 물이 나오는 거죠. 차이가 있다면 이 연소가 될 때에는요, 모든 수소가 한 번에 산소로 확 가니까 열이 확 세게 나오는 거고요. 우리 몸에서는요, 이거를 단계적으로 조금 뽑아내면서 천천히 태우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따스한 열이 나는 정도죠. 우리도 운동을 많이 하면 열이 더 많이 나잖아요. 땀을 흘리죠.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하자면 계단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차근차근 내려오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숨을 쉬지 않습니까? 들숨, 날숨. 이게 한자로 하면 호흡이죠. 이 숨쉬기 우리가 왜 하는 거죠? 그렇죠. 산소를 공급하기 위함이죠. 산소를 어디에 공급하죠? 세포에 보냅니다. 근데 세포에 어떻게 보내느냐? 바로 호파에서 숨을 쉬면 기체 교환이 일어납니다. 결국 숨쉬기, 들숨과 날숨은 기체 교환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기체가 교환된 다음에 그 산소는 다 어디로 가느냐?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가겠죠. 그 세포로 갑니다. 그럼 세포에 가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불을 붙이는 것이죠. 왜 우리가 모닥불을 피우나 꺼져가는 불씨를 피울 때 어떡하죠? 부채질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죠? 산소 역할이 뭐라고요? 타고 있는 물질에서 수소가 와서 결합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포에서 우리가 먹은 각종 음식이 타고 있어요.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산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세포에서 바로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수소 원자를 받는 것이에요. 정확히 말하면요, 수소 원자는 전자와 함께 산소로 갑니다. 수소와 전자가 산소를 만나서 물이 되는 것이죠.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뭐가 떠오르시나요? 당연히 제가 그린 거 아니고요. 요즘 한참 화제가 되고 있는 AI 얘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불꽃처럼 타오르는 생명이요. 이 문장을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봐라. 이렇게 말했더니 이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저기 지금 불꽃이 보이고 그 주변에 이파리가 보여요. 아마 생명을 의미한 것 같습니다. 불꽃처럼 타오르는 생명이요. 사실 이것은 문학적인 은유만이 아니에요.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몸에서 타오르고 있잖아요. 모닥불을 피울 때도 산소 공급, 인공호흡, 산소 공급. 불꽃처럼 타오르는 생명이요. 이거는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이게 융합연구를 하고 있는 철학자, 현재 울산대학교에 계시는 그 김동국 교수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줬어요. 생성과 창조의 상징인 씨앗을 사랑의 자기 복제로 본다면 생명은 곧 사랑이다. 멋진 말 아닙니까? 그 말을 또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생물학적으로 보아도 사랑은 생명의 숨겨진 원리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고시오면서 생각을 하다가 문득 사랑이라는 우리 가곡이 떠올랐습니다. 이은상 선생의 시에 홍남파 작곡가가 곡을 붙인 건데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탈 대로 다 타시오, 타다 말진 부디마소, 타고 다시 타서 죄될 법은 하거니와, 타다가 남은 동강은 쓸 곳이 없느니다. 반 타고 꺼질진데 애제 타지 마르시오. 차라리 아니 타고 생락으로 있으시오. 탈진된 제 그것조차 마저 탐이 오르니다.
자, 시인은 사랑을 하려면은 온전히 다 열과 성을 다해서 사랑을 함이 옳다, 그런 거를 전하는데요. 이거를 생물학적으로 제가 보면 타다가 남은 동강은 쓸모가 없다. 생물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물학적 에너지 측면에서는요, 이 남은 동강이 쓸데가 아주 많습니다. 왜냐고요? 발효 산물이 바로 타다 남은 동강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발효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시죠? 발효 잘 됐네. 발효식품, 술이나 산성 유제품 같은 거 만드는 거를 발효라고 말을 하죠. 이 바이오 산업에서는 발효가 미생물을 이용을 해서 대규모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공정을 또 발효라고도 해요. 좀 더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만 일어나는 에너지 생산 과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조금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산소의 역할이 뭐였었죠? 우리가 먹은 음식물에서 오는 수소를 받아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물이 되는 거였잖아요. 받아주는 역할을 우리는 산소밖에 못 쓰지만 다른 물질을 쓴다면 이 설명은 문제가 있죠. 실제로 대부분의 세균들은요, 산소가 있을 때는 산소를 사용하지만 산소가 없을 때는 다른 물질을 이용해서 호흡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산소 호흡과 구별해서 무산소 호흡이라고 부릅니다. 둘 다 호흡이야.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효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발효와 호흡의 차이는 무엇이냐? 앞서서 호흡은 뭔가를 태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수소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수소 원자와 전자가. 그런데 연소에서는 그게 한 번에 산소로 가지만 우리 몸에서는 단계적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몸에서 그 수소 원자와 전자를 운반하는 여러 운반체가 있는데요. 마치 이 셔틀버스와 비슷한 거예요. 우리 몸에는 제한된 운반체가 있습니다. 셔틀버스가 제한된 셔틀버스라면은요, 한 곳에서 사람을 태우고 목적지에 가서 내려놓고 또 다시 돌아와야겠죠. 그래 또 싣고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한되다 보니까 운반체가 산소에 주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산소가 없어요. 산소가 없으면은 이거를 주지 못하고 계속 기다릴 거냐? 문제가 생기죠. 왜 문제가 생기느냐? 셔틀버스가 안 오면 여기 있는 수소 원자가 갈 데가 없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이 셔틀버스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 앞에 과정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곧 호흡의 중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셔틀버스를 비우기 위해서 급한 대로 세포 안에 있는 다른 물질에다가 수소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로 어떤 물질이 생겨나느냐? 알코올이 생겨날 수도 있고 젖산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발효입니다. 그러니까 호흡과 발효를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수소 이온과 전자를 운반하는 그 셔틀버스를 어떻게 비우느냐? 그 운반차를 어떻게 다시 만들어내느냐? 그 방법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호흡에서는 외부에서 들어온 산소든 다른 물질든 거기에 주는 것이고, 발효에서는 세포 안에 있는 대사 과정에 있는 다른 물질에다가 이거를 주어서 버스를 비우고 다시 돌아와서 수소 원자와 전자를 받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포도당을 기준으로 말한다면요, 호흡을 통해서 이걸 완전히 태우면 여기 있는 에너지를 완전히 다 뽑아내고 입김에 나오는 물과 이산화탄소로 버리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배설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발효를 하게 되면 포도당에 있는 에너지 일부만 사용하고 여전히 많은 양의 에너지가 남게 되죠. 알코올 또는 젖산 등의 말이죠. 여기서 생태계의 중요한 원리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종의 배설물은 다른 종의 먹이 또는 영양분이 되는 게 생태계의 원리입니다. 맥주나 와인의 알코올 함량이 5%나 한 13% 정도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발효를 수행한 효모의 배설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미생물의 배설물을 즐기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배설물이라고 해서 너무 충격받지는 마세요. 이 어감 때문에 그런데 배설물이라는 건 더러운 건 아니에요. 몸 안에 들어와서 신진대사를 거치고 밖으로 내보내는 게 배설물이거든요.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한 종의 배설물은 그 종에는 독이 되지만 다른 종에게는 양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대자연의 섭리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자신을 볼까요? 우리가 내놓는 배설물, 이산화탄소, 식물은 이거를 광합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놓는 배설물, 산소 덕분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은 호흡과 발효를 좀 쉽게 살펴보았습니다. 호흡과 발효는 결국 생명체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섭취한 먹이를 태우는 과정입니다. 태우는 과정에서 나오는 수소 원자와 전자가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셔틀버스가 있는데 그 셔틀버스를 어떻게 비우느냐, 그 셔틀버스가 거기에 실은 수소 원자와 전자를 어디에 갖다 주느냐, 그 차이로 발효와 호흡의 차이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은 완전 상하이기 때문에 그 배설물에
아무런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지만 발효의 산물은 타다가 남은 동강이기 때문에 다른 종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도 많은 발효 산물을 그 덕분에 즐기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